1주차 3교시 커피 브랜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커피 브랜딩이 무엇이냐, 이 정의가 필요하겠죠. 커피 브랜딩은 다양한 지역, 생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지역이라는 건 뭐냐?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적합한 지역, 통상 우리가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양한 지역 또는 농장, 지역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특정 지역의 농장의 다양한 유형의 커피 원두를 결합한다. 그래서 커피 브랜딩의 정의는 다양한 지역 또는 더 다양한 농장의 유형의 커피 원두를 결합해서 특정 풍미를 가진 독특한 브랜딩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와인하고 비교하면 와인의 다양성과 커피의 다양성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다양하냐? 와인이 더 다양합니다. 포도의 종류가 이 커피 이상으로 다양하고 그 풍미가 다양한데, 본 교수가 연구한 와인과 커피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다양성은 이 와인이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과정이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 브랜딩은 다양한 지역 또는 다양한 농장에서 생산된 원두를 결합해서 특정한 풍미, 플레이버, 독특한 향미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브랜딩의 목적은 커피에서 일관된 맛과 풍미를 만든다. A와 B, C, D 다양한 원두를 결합해서 목적이 뭐냐? 맛과 품질을 만든다. 새로운 특정한 풍미를 향상시키거나 개별콩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의 균형을 맞추는 바람직한 맞추는 것이다. 브랜딩은 로스팅 전이나 후에 수행할 수 있다. 로스팅은 브랜딩의 방법은 로스팅 전 또는 후에 수행할 수 있고, 이 브랜딩은 판매처에서의 시장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시그니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된다. 자기만의 브랜딩, 자기만의 특성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하우스 브랜드 커피라는 게 있죠. 그것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원두를 배합해서 새로운 풍미의 커피를 만드는 자기만의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자기 샵에서 경험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들게 된다. 1차적으로 커피 브랜딩의 그 정의와 목표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또 다른 시각에서의 커피 브랜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커피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커피 브랜딩은 뭐 와인 브랜딩은 많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됐는데 이 커피 브랜딩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브랜딩을 했는데 학문적으로 커피 브랜딩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재가 별로 없었고 그런 강의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학문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분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장이나 산업체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커피 브랜딩이란 앞서 이야기했던 유사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커피 브랜딩은 다양한 유형의 커피 원두를 결합해서 고유한 풍미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이다. 커피 브랜딩은 다양한 유형의 커피 원두를 결합해서 또 다른 고유한 풍미의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탄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탄생.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일 원산지 원두를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맛이다. 특정한 맛. 우리가 미각에서 느끼는 특정한 맛이고 스타일의 커피다. 어떤 스타일이냐. 음, 요즘에 커피의 스타일은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스타일의 커피가 좋아, 저런 스타일의 커피가 좋아 라고 하는 아주 선호되는 커피의 맛이 있는데 그래 특정한 맛이나 특정한 스타일의 커피를 만들고자 하는 로스터 어, 또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커피 브랜딩이다. 그래서 어느 매장에 갔는데 와, 이 커피 맛있다. 어떤 품종이에요? 라고 하면 이거 브랜딩된 커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브랜딩된 커피입니다. 하우스 커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매장에 가서 하우스 커피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브랜딩 됐구나. 그 로스팅 정도 포인트와 그 다음에 각각의 원두의 비율 이러한 것은 그 로스터 또는 회사의 그 기업 비밀이겠죠. 그래서 커피 브랜딩은 다양한 유형의 커피 원두를 결합해서 고유한 풍미 또는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일 원두에서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맛,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 단일 원두에서 없는 또 다른 특정한 맛이나 스타일의 커피를 만들고자 하는 로스터 또는 커피 회사에서 수행하는 절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브랜딩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원두를 혼합하는 작업이다. 브랜딩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원두를 혼합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고유한 풍미의 원두를 가진 그러한 그 원두를 균형 잡히고 복합적인 커피로 만든다. 균형이 있으면서도 복합적인 오감.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이 오감에서 느끼는 특정한 맛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있을 때 우리의 미각에서는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원두를 혼합해서 균형 잡힌 미각의 커피이면서도 복합적인 커피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커피 브랜딩의 목표는
각각의 원두가 최종적인 고유한 무언가를 제공한다. 고유한 무언가, 다른 커피에서 제공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세계의 미각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더 큰 풍미, 또 더해서, 그러니까 A와 B를 더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풍미의 커피를 만들고 그것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브랜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은 커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이죠. 매일 또 동일한 단일 품종의 커피를 먹으면 식상하죠. 우리가 좋은 음식도 매일 동일하게 여러 번 먹으면 맛이 없듯이, 브랜딩은 그러한 동일한, 그런 아주 식상할 수 있는 단일 원두를 결합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커피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관행이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브랜드 또는 아심 직사 브랜드, 뭐 아메리카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주 진한 커피와 같은 많은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 수가 수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오랜 기간 동안에. 네. 그 다음에 커피 브랜딩의 기술은 커피 향미 프로필의 깊은 이해와 원하는 맛을 얻을 때까지 실험하고 정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커피 바리스타의 그 자세는 뭐 커피 음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커피를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연구자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이제 쉽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계화가 돼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이제 모든 커피가 자동적으로 만드는 시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커피 브랜딩은 단일 커피의 맛을 이해하고 이것을 조합해서 다양한 또 새로운 풍미를 가진 커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년에 걸쳐 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그런 연구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브랜딩은 나만의 노하우를 찾고 또 새로운 맛의 세계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시각에서 커피 브랜딩이라는 것을 한번 새롭게 찾아보겠습니다. 커피 브랜딩을 보는 시각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커피 브랜딩의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커피 브랜딩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커피 원두를 결합해서 독특하고 풍미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국가 또는 다양한 품종의 커피 원두는 고유한 풍미, 향, 이 산미 등을 가질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다양한 지역, 다양한 품종의 커피 원두의 고유한 풍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 알지 못하면 커피 브랜딩을 할 수 없죠. A 커피, A 생두의 맛의 특색이 무엇인가? B의 생두의 커피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조합을 할 거 아니에요? 신맛이 강한 생두에 신맛이 강한 생두를 브랜딩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브랜딩인데,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생두의 고유한 풍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품종의 원두는 고유한 풍미, 향, 산미를 가지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브랜딩을 통해 그러한 다양한 생두나 커피의 브랜딩을 통해 보다 복잡하고 균형 잡힌 맛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작업이다. 아주 복잡하다. 와인도 아주 단순한 와인보다 복잡한 와인이 매력적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왜 복잡한 게 매력적이냐? 맛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까다로운 커피, 그러한 음료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맛 같으면서도 그 맛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저 맛 같으면서도 그 맛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러한 게 매우 복잡한 건데, 이러한 복잡한 커피가 그러면서도 균형 잡힌, 복잡하면서도 균형이 잡히지 않고 어떤 맛에 뭐 단맛에, 쓴맛에, 신맛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런 맛이 조화로울 때 아주 매력적인 결과물인데, 그러한 복잡하고 균형 잡힌 맛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커피 로스터는 커피 브랜딩을 사용해서 일관된 풍미의 프로파일을 달성하고 일관되어야겠죠. 뭐 매번 브랜딩을 만들 때 동일하게 했는데 맛의 차이가 막 편차가 심하면 그거는 브랜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관된 풍미의 프로파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브랜드 고유의 시그니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매장에 갔을 때 꼭 그 매장에 그 커피의 맛이 항상 유지돼서 고객들이 그 커피를 요구를 했을 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브랜딩이 진정한 브랜딩 커피라고 말할 수 있다. 브랜딩은 개별적인 커피 원두에 바람직하지 않은 특정 균형을 맞추거나 원하는 품질을 강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브랜딩 커피 원두에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 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균형 잡히게 한다. 어떤 A라는 단일 그 커피는 이 단맛은 있는데 신맛이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이죠. 왜 단맛과 쓴맛과 신맛과 다른 풍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정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커피 원두를 균형 있게 맞추거나 원하는 품질을 강조하는데 브랜딩을 활용한다. 아주 퍼펙트한 단일 생두가 있다면 굳이 브랜딩을 할 이유가 없죠. 아주 맛의 균형과 바디감이나 모든 풍미가 완벽하다면 브랜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그 브랜딩을 했다고 하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브랜딩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두에 신맛이 좀 적다. 그럼 신맛이 적절히 있는 생두를 브랜딩하거나 단맛이 좀 떨어진다 하면 단맛이 있는 그런 생두를
배합을 해서 새로운 품질을 만들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브랜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What is coffee branding? 커피 브랜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커피 브랜딩의 설명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 교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커피 브랜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향미적인, 후각적인 평가, 미각적인 평가, 촉각적인 평가, 그 다음에 커피 향미의 결점 요인,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런 그 향미적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향미적인 개별적인 이 풍미적인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배합으로 간다면 명확하게 배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의 어떤 그 후각적인, 미각적인, 촉각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습적으로 매번 단순한 그 기술적인 실습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습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각이라는 게 계속 먹어보고 이 오감을 자극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참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커피 배합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브랜딩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을 결합하는 거라고 했고, 독특하고 균형 잡힌 풍미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브랜딩 커피의 최종 목적은 최종의 커피 맛, 향, 바디, 산도 이것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지역의 커피 생도를 기후에 따른 각각의 커피는 생산되는 지역의 기후, 그 다음에 고도, 토양, 가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뚜렷한 풍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연적인 환경, 뭐 기후, 고도, 토양, 가공 방법, 뭐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연적인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그 맛은 천지 차이가 있죠. 그런 다양한 풍미를 가진 그런 그 생두나 커피를 브랜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풍미를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원두를 브랜딩함으로써 커피 로스터는 더 넓은 범위의 취향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제 기호도에 맞는, 그래서 더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풍미의 프로파일, 커피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플레이버 프로파일을 만든다. 아주 복잡하고 컴플렉스, 아주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또한 브랜딩을 통해 커피 로스터는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정한 맛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브랜딩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단일 품종은 그 해의 작황의 정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가연성이 높은 생도일 수 있지만, 브랜딩은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출처의 원두를 혼합해서 품질의 변화를 보완하고,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브랜딩은 예술이자 과학이다. 예술은 이것을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또한 기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오감이 예술이라면, 그 다음에 그 오감을 수치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이다. 다양한 커피 원두의 향미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균형 잡힌 풍미, 브랜드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커피 브랜딩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독특하고 즐거운 커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오감을 깨우고 커피를 마셨을 때 딱 그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실시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이고, 또 이러한 그 브랜딩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독특하고 아주 매력적인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 브랜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우리나라 시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이제 어떻게 이 브랜딩을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